5월간은 왜 상승을 했을까라고 제가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나 문건을 찾아보니까 기대감이더라고요. 역시 어쨌든 이 전쟁은 끝이 날 것 같고, 그리고 회담이 이번에는 상당히 언쟁으로 끝이 났지만 다시 만날 거 아니겠느냐. 만난다면 결국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끝이 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을 해서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한 1시경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트랙 때문에, 시차 때문에 이제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좀 졸립니다. 많이 졸리는 상황인데, 경제마스터 곽수종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번 학습 기간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좀 긴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랴부랴 잘 녹화는 하지를 못하지만 녹화를 해서 우리 어스 얼라이언스의 김아람 PD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그 화면 뉴스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 그리고 벤스 대통령, 부통령이 이제 회담하는 백악관의 모습을 보는데, 그 헤드라인이 크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폭망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S&P 500이나 다우 지수 이런 내용을 보니까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또 뭔 일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밑자락을 많이 깔았거든요. 밑자락을 많이 깔았다고 하는 거는 마크롱 대통령 왔다 갔죠, 프랑스. 그리고 스타머 영국 총리 같이 왔다 갔죠. 그리고 폴란드 총리도 왔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하고 마치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광물협정, 휘토리죠. 그거를 미국 쪽에다가 반을 주기로 하는 그런 협상도 어느 정도 사전 정지 작업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벤스 부통령 들어오라 그러고, 대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백악관 안에서 자기의 업적을 이제 자랑하려고 정상회담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양식에 봐서는 백악관 입구까지 그렇게 걸어 나가서 반가운 모습으로 악수를 하는,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다른 정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원조를 해주고 있는 국가와 정상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환대를 하는 것은 아마 영국과 프랑스, 폴란드와 같은 나토의 중요한 국가들과 협의가 일단 끝이 났고,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소리냐라고까지 했지만 어차피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가 없으면 자국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3년 동안에 너무 많은 지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해서 아마 마지못해 주변에 많은 강요들이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마쳤는데, 막상 미국 백악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한마디 던졌다 그러죠. 오늘 아주 옷을 정장을 제대로 차려입고 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아마 미국 대통령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담은 뜻은 아닐 건데, 하여튼 당신 전투복장으로 왔는 것 같은데 재밌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회의하면서부터였는데 몇 가지 조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제가 듣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러시아 타스 통신사 기자가 들어왔다 그러네. 보통 그런 데는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특정된 기자들만 들어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러시아 타스 통신 기자가 들어와셨다는 말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벤스 부통령이 사실은 참석했다는 게 저는 조금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쪽으로선 대대적인 어떤 타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연출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왔지만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전이 올라가기도 했고, 핵심은 벤스 부통령이 찔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하던 말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흘러가듯이 감사하지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듣다가 오늘 회담은 더 이상 진전이 있기는 뭐하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투를 비아냥거리면서
흉내를 내면서 이제 당신들은 전쟁을 원치 않아, 나는 전쟁을 원치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그대로 방송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월가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전쟁 큰일 났구나, 휴전이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이제 저는 공항에서 그거를 보다가 트랜스퍼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CNN 채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공항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빅스 지수라고 아시죠? 공포지수. 볼러틸리티 인덱스입니다. 그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를 찾아보니까 21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2.4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30을 넘어가면 이제 공포지수가 빨간불을, 경제 쪽에다가 신호를 켜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갑자기 22.7점까지 치솟아 버리니까 10한 4, 5 정도 있다가, 그래서 이거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향후 주식시장이나 미국 자본시장이 상당히 혼조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1월 달에도 안 그래도 지금 S&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많은 나스닥도 그렇고 기술기업도 그렇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2월 달에도 이렇게 된다면 상반기도 상당히 어려운 한 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재미있는 일화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젤렌스키하고 소위 말하면 격해져 있으니까 잠시 쉬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던 모양이에요. 헤어지고 양쪽에서 난리가 났겠죠. 옥사바 대사는 젤렌스키를 설득을 해서 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협상 준비를 다 끝냈는데 협상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그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보장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합시다, 설득을 했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쪽의 강요들이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은 설득할 강요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떠나라,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날 생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보를 듣고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그 밴을 타고 떠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찬까지 준비하고 성대하게 여러 가지 파티라 그럴까요? 협상 완료에 대한 축하하는 의미의 미팅을 준비를 했는데, 음식도 많이 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식은 모두가 다 백악관 직원들이 먹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해결점은 그 다음부터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나면 가장 좋은 거는 약간 격리를 한 5분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시키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결례를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무기와 많은 자금을 빌려서 전쟁을 한 국가지 않습니까? 3.1절 아침에, 제가 3.1절 오후인가요, 한국은?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 국가, 나라가 없다는 그 서러움을 겪어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외교권이 살아있는 우크라이나고, 또 나름대로 러시아와 전쟁에서 3년을 버티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도자로서 뭐라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자국민에게 비춰주는 조금 비굴한 측면, 약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자국을 지켜낸다는 노력에 대한 그 단면은 보여줄 수 있었지 않나 싶었는데, 같이 발끈해 버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부통령 입장에서는 택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냐, 어떻게. 응? 그동안 우리로부터 받은 F-16만 해도 몇 대고 포탄 총알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쏟아부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하나 하지 않고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하라 그러고, 마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빚을 진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이상에는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마 미국 쪽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은 답답할 게 없죠. 이 다툼에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한 분이 웃고 계시죠. 그 한 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쪽에서는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갖다가 SNS에다 올리고 다시 만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백악관 쪽에. 근데 이제 백악관 쪽도 오늘 하루 고민을 하겠죠. 전략적으로 지금 이거를 내일이라도 만나줘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은 이번에는 보내버리고 제정신 차리고 올 때 그때 다시 만나겠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젤렌스키는 애절함이, 절박함이 없으니까 저 친구는 그냥 이번에는 뭐 미팅하지 말고 내보내고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그때 그 진정성을 보고 다시 협상하도록 하지 라고 할까요? 아니면 한 2, 3일 기다려봐라 뭐 하면서 2, 3일 뒤에는 사인을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면 후자입니다. 한 2, 3일 정도 기다리다가 다시 협상을 하는 쪽이, 만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하겠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미 증시가 S&P 500 다우가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1%대 중후반대로 다 상승하고 끝이 났죠. 월가는 왜 상승을 했을까라고 제가 여러 가지 그 기사 내용이나 문건을 찾아보니까 기대감이더라고요, 역시. 어쨌든 이 전쟁은 끝이 날 것 같고, 그리고 회담이 이번에는 상당히 언쟁으로 끝이 났지만 다시 만날 거 아니겠느냐. 만난다면 결국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증시는 상승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경제 지표를 몇 개 덧붙이면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이 조금 하향 안정이 된 것 같고요. 뭐 하향 안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락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GDP도 아마 2%대 초반을 예상을 했는데 1%대 중후반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가 지금 둔화기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목소리가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되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제 환율이 1460원까지 오른 거는 좀 과도한 어떤 환율 상승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미국 자본시장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제가 이제 뭐 아직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이 근처에 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직 인터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그냥 어떻게 뭐 경제적인 붐이라든지 또 뭐 많은 이런 소매상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매우 가라앉아 있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 캔자스의 주도는 토피카입니다. 토피카라는 것은 인디안 말인데 감자가 잘 자라는 땅, 그런 뜻이랍니다. 이 캔자스주의 캔자스는 역시 인디안 말인데 남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토네이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텍사스 쪽에서, 걸프만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캐나다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장면에서 이게 바람이 돌아버리니까 토네이도가 많다. 그래서 아마 남쪽에서 부는 바람에 캔자스에서 토피카의 쇼핑몰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커다란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캔자스시티에 나가서 오버랜드 파크 쇼핑몰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또 한번 쇼핑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주말에, 아니면 여기도 좀 휑한 바람이 부는지를 한번 현지를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에게 참조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경기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락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 돈 많은 20%, 소득 20%, 학습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상위 20%가 소득하는 걸로 지금 미국 경제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돈 많은 분들이 가시는 호텔 레스토랑에 가보시면 예약을 못 잡을 정도로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대충 떠받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쇼핑하고 먹고 하는 그런 소매상점에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결국 그러면 소매상점이 문을 닫게 되고 그 문을 닫게 되는 그 건물, 즉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는 임대가 되지 않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하향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미 대도시에는 로컬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중요한 부담이 되는 그런 담보물건으로 앉아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미국 경제가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살아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것이냐라는 또 물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어설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건데, 아마 2025년 한 해는 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지난한 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술적 또 과학적 제조업적 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2025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지,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 멕시코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동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잘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글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위, 위상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미국이 아니었지 않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구 돈을 뭐 풀어서 이웃을 도와주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었던 20세기 글로벌 질서의 리더로서의 롤과 생명력은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본이다.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화의 패권이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민간량 포함해서입니다. 국가로서의 위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게 과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대로 2050년이 되어서 GDP가 미국 경제를 뛰어넘게 되면 그때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무작정 커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니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푸틴이 전국적으로 중국 편에 설까요? 미국 편에 설까요? 또 유럽 국가들은 세계 축이 있잖아요. 미국, 유럽, 중국. 여기에 이제 그 러시아가 하나의 뭐 X카드, 엑스맨 역할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가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겠죠. 그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구소련의 모습과 흡사히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푸틴과 푸틴 다음을 이어갈 러시아의 정책, 전략이 무엇일지를 공부를 해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과연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2050년이 되었을 때 GDP가 문제가 아니라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달러화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놔야 되고요. 세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차기 정부가 만약에 벤스 부통령이 이어받거나 또 다른 트럼프 형태의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과연 미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몰로주의가 더욱더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스스로 묻고 답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학 굴기, 기술 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미국이 아무리 이 방어벽을 친다 하더라도 도둑 한 명을 경찰 10명이 못 잡듯이 기술이 빠져나가고 누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중국 나름대로도 여전히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중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 문제에 대해서, 또 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할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로만 국제화, 그래서 이런 연휴가 끼면 해외여행으로 막 나가는 것이, 그게 국제화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다원 다차원 방식의 동시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결론 삼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자본시장이나 경제방송을 드릴 때 드리는 말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로 놓고 가시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경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경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류의 문명 진화를 위해서 후기 문명 산업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지만 미국의 발전과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의 이해관계를 우리도 일부 얻어낼 수 있을지, 반영할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잠이 오는지 눈이 이렇게 감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서 있었던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 간의 설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가 볼 땐 냉정하게 표현해서 의전상의 미숙함, 이미 다 합의해놓고 하기로 해놓고 딴지를 거는 바람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었고, 미국 역시 대국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언론의 질책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의 말투나 행동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매우 격이 없었다. 흉내를 내고 빈정빈정거리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더 다급한 쪽은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안보방위다. 근데 그 안보방위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랑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번에 지원된 걸로 휘토류 빼고 나중에 몇 가지 지원 개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것 빼고는 더 이상 당신들 나라의 러시아와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평화협정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딱 그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평화협정 체결해 준다. 근데 그 대상으로는 이런 거 내놔라. 1200억 달러 내가 너들 지금 지원해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한테 와서 국가 안전 보장하라니 내가 너한테 빚을 진 게 있느냐, 왜 너한테 이렇게 무례하느냐, 요 메시지를 던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갈래 열고 갈래도 없고, 이제 와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 하나지 않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1956년에 그런 방위 조약처럼 우크라이나 방위 조약도 하나 만들어주라. 트럼프 대통령, 나토가 있으니 나토랑 협의해라.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점점점 확대되면서 일이 불거졌다는 것. 정신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했다가 나중에 경제지표도 발표가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 후회하는, 반성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해서 끝이 났다는 것. 그래서 역시 정신은 기대감으로 이루어졌고요. 정치는 현장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코 크게 조그만 자그마한 해프닝, 그리고 큰 해프닝, 이런 해프닝에 여러분들께서 미 정치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놓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하나의 큰 파동 속에 작은 파동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시 경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미국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긴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잘 참조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